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태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강태공 하면 낚시꾼의 대명사로 알고 있지요. 요즘도 낚시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강태공 이런 닉네임을 사용하기도 하고 낚시와 관련돼서 강태공이라는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름을 많이는 언급하면서도 막상 강태공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시기를 살았으며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강태공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일단 강태공은요, 가짜 낚시꾼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강태공의 강자가요, 강강자가 아니고 성씨에 쓰는 강자를 이름에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본명은 강상이고요. 기원전 1211년에 태어나서 상나라 말기로부터 주나라 초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조상 중에는 하나라와 상나라에서 관직을 지닌 인물도 있다고는 하는데 막상 강상이라는 인물 자체는 60세가 넘었을 때 관직도 없이 매우 가난하게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맨날 방에서 책 읽고 학문 연구만 하는 인물이 강상이었어요. 그러니 함께 사는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 마시부인이라고 전해지는데요, 이 아내 마시부인이 강상을 떠나버립니다. 60세 넘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집을 도망치는데 근데 그때 강상이 아내를 붙들고 나 몇 년 후에 출세할 것 같은데 라며 하소연도 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다 필요 없어 이러고서 그냥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강상은 이제 맨날 강가에 나가서요, 그냥 낚싯대 던져놓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던진 낚싯대에는 바늘이 없었다라고도 하고요. 가끔 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강에다가 그 고기를 풀어주곤 했었습니다. 자, 이 강상이 살던 시기가 상나라 말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상나라의 제후국가 중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주나라의 왕이 문왕이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문왕이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사냥을 나갈 때 점을 쳤어요. 그런데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번 사냥에서 용이나 이묵이나 호랑이나 곰을 잡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괘가 나왔어요. 문왕이 희한한 점괘가 나왔네 이러고 이제 사냥을 나갔겠죠. 그런데 바로 그 사냥을 나갔다가 바로 강상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강가에. 그래서 문왕이 가서 강상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 강상의 학식이 매우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문왕이 그 자리에서 강상을 등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의 선군께서 우리 주나라가 좋은 성인을 만나면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것이다 라며 인재를 바라고 기다리셨는데 그 선군이 바라던 인재가 바로 당신인 것 같습니다 라며 수레에 태워서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주나라 문왕이 얘기한 선군이 바로 주나라 문왕의 증조할아버지고요. 그 증조할아버지가 태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태공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강상이라는 인물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주냐면요, 태공망이라고 붙여줍니다. 바로 선군 태공께서 바라던 인물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공망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강상이 강태공망 이렇게 불리게 되면서 강태공 이렇게 이름이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주나라 문왕은요, 강상을 모시고 가서 이제 태공망이라고 부르면서 스승으로 대접하고 관직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왕은 죽었는데요. 이렇게 강상이 관직을 얻고 등용된 때가 60이 훌쩍 넘어서 70 다 돼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 정년퇴직할 나이인데 그때 관직을 얻은 건데요. 그런데 강상이 이후 70년 넘게 더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강상이요, 139세에 죽어요. 자, 그런데 문왕 죽고 이제 다음 무왕이 왕이 됐죠. 무왕 때에도 이 강상, 강태공은 스승으로 대접받으면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상나라의 왕은 주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사 1편에서 상주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왕이 주나라 왕이란 뜻이 아니고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인 것입니다. 자, 이 상나라를 공격하자 상나라 주왕이 깜짝 놀라서 군대를 소집을 했는데 그 군대가 무려 72만 명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이 숫자는 믿기는 좀 어렵고요. 아무튼 72만이나 모았다는 그 상나라와 주나라가 싸우게 되는데 이 주나라 군대는 4만 5천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주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점을 쳤어요.
전쟁의 결과를 점을 쳤는데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 많은 신하들이 무왕에게 전쟁을 반대했는데, 그런데 이때 강태공 혼자 전쟁하자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태공이 밀어붙여서 주나라와 상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전쟁을 모기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주나라가 대군이었던 상나라를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기 제태공세가에 의하면은요, 주나라에서 상나라 주왕의 목을 베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 시간에 중국사 1편에서 상나라 말씀 드릴 때 상나라 주왕이 자살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은봉기에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상나라 주왕이 이제 자살을 해요.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한 주왕의 목을 베는 겁니다. 주나라가. 자, 이렇게 해서 뭐 양쪽 기록이 다 맞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나라를 멸망시켰고 주나라 무왕이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주나라 무왕은요, 중국을 봉건제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땅덩어리를 떼어서 제후들에게 나눠주는데요. 이 상나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강태공이 아주 큰 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주나라 무왕은 이 강태공에게 봉건 국가 중에 비옥한 제나라 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태공은 제나라의 제후가 돼요. 그런데 이 제나라의 제후가 된 강태공을 어느 날 어떤 할머니가 한 분 찾아옵니다. 바로 그 할머니가 전에 강태공 버리고 떠났던 아내 마씨 부인인 겁니다. 강태공이 제후가 되자 찾아와서 나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강태공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인을 불러요. 하인아, 물 좀 떠와라. 그래서 물 떠오게 부릅니다. 그리고 물을 어떻게 하냐면 바닥에 쫙 뿌리더니 강태공이 아내에게, 자네가 이 물을 다 주워서 항아리에 다시 담는다면 내가 자네를 다시 아내로 맞아주겠소, 이러는 겁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내를 내쳐버립니다. 사실 아내가 강태공 60세 넘을 때까지 뒷바라지 하다가 갔으니 뭐 그냥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은 좀 드니까, 저는 이제 강태공 성품을 좀 받아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무튼 강태공은 안 받아주고 그냥 내보내 버렸습니다. 이후 강태공은요, 제나라를 크게 발전시켜요. 이 제나라가 춘추 전국시대 춘추 5패 중에 하나고 전국 7홍 중에 하나로 성장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의 기반을 강태공이 잘 닦은 것이고요. 이후 강태공은 뭐 병법서도 쓰고 학문도 연구하면서 이 중국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도 받고요. 그리고 그가 139세가 될 때에 신선계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9세에 죽으면서 신선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강태공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